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자, 오늘 증권 시장은 월요일 이제 첫 주의 출발인데요.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그 종합주가 지수는 0.99% 상승을 하면서 321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3266포인트를 찍었던 지난 1월 달의 고점을 얼마 안 남겨놨죠.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견조한 증시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렇게 증시가 좋다, 그냥 좋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다. 이럴 때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좀 가져가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앞선 영상에 통해서 좀 대장주 어떤 그 투자 팁, 삼성 SDI를 가지고 20만원대 왜 못 샀을까 스토리를 이제 전개하는 그런 특집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오늘 영상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접근하시기에 좋은 힌트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증시가 좋다 이겁니다. 증시가 좋다. 지난해 3월달 코로나 이후에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이 지금 약 70조 원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는 동안에 약 60조 전후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한 65조 정도까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죠. 슬슬. 그런데 말입니다. 65조 정도까지 예탁금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 신용으로 매수한 금액이 약 20조를 상회합니다. 전체 예탁금의 약 30%를 넘어가고 있죠.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요. 이만큼 대기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는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힌트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이제 차트가 종합주가지수죠. 이걸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돌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주식은 많이 올랐죠. 지난해 이제 코로나 폭락을 한번 맞이한 다음에 V자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3200포인트는요, 일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내년치 뭐 좀 더 이제 짧게 보면 올해 2021년도의 영업이익을 앞서서 좀 땡겨온 그 지수가 이제 3200포인트 전후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해 영업이익을 실적으로 가늠하는 거를 이미 3200포인트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옆으로 3개월 동안 횡보 조정을 보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올해가 영업이익 실적이 꼭지냐? 그건 아니고 2022년도에도 전망치 FM 가이드를 통해서 컨센서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요. 내년보다 또 후년 2023년까지 좀 더 좋다. 결국은 2021년도에 영업이익을 땡겨간 수치가 3200포인트 전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 버블의 영역이고요. 올해 중에 여기서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뭡니까? 적정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견인을 했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후년 넘어가야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죠.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차지하고 나서 앞으로 전망치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죠.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이 앞전에 보면요, 증권시장의 코스피 거래량을 보면 일정하죠. 여기 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0년도부터 급증을 해요.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들어오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매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벌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럼 돈은 어디서 벌어요? 증권회사가 벌죠. 증권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증권사 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든지 인터넷으로 하시든지 거래를 하시면은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내시잖아요. 그 수수료는 증권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증권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쵸? 지금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이미 대중화, 그쵸? 대중화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다 이제 이 건설이나 뭐 지금 해운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준비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약간 어떤 그런 회복기가 보이니까 지금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할 지경이다 라는 뉴스까지 나오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방산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경기 호전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산업의 어떤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을 다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쵸?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안 봐도 그냥 굳이 여기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거래대금이 늘었다.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증권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면 증권 업종을 한번 봐야 되겠죠. 증권 업종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가. 자, 증권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증권 업종 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죠. 증권 업종은요, 지난 2007년도 2000포인트를 찍었을 때 사상 최고치가 왔었어요. 증권 업종 지수가요. 그 뒤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와요. 제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지와 저항을 이제 놓고 보면요. 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증권 업종에 현재 위치의 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 위에 저항선, 그 위에 저항선, 그 위에 저항선 이렇게 놓고 뭐 최고치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놓아보면요. 그 밑에 지지가 되는 선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면요. 명확해지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앞전에 있던 이 고점들, 고점, 지금 임박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증권시장은 내년 후년에서 어차피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진다, 기업들이. 그럼 증권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죠. 단지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개인 투자자를 괴롭히면서 꺾고 가고 또 꺾고 가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 가고 또 이쯤 오면은 또 더 가는 것 같아서 사면은 또 이렇게 꺾고 가고 또 꺾고 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주식의 그 사이클이죠, 이게.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듯이 증권 업종 지수는요, 바닥이에요. 근데 웬만한 IT나 뭐 이 경기 변동치 그런 부분을 보면 이미 신고가를 뚫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바닥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증권 업종.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한 10년 동안 거래량이 없던 거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물을 소화시킨다는 거죠. 이 바닥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수를 이제 한번 받고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종목들을 보면은 자, 키움증권. 자,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증권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뭐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움증권은 국내 그 온라인 뭐 MTS 그쪽의 그 최고죠. 넘버 원이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조정을 주고 있죠. 조정을 주는데 굉장히 견조한 조정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미 앞서 봤지만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요, 이미 여기서 왕창 올랐어요. 왕창 올랐잖아요, 여기서. 그쵸? 이만큼 올랐잖아요. 얘도 저항과 지지를 보면은 여기가 저항이죠. 지난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 되는 저항을 돌파하고 지난해 코로나 이슈로 한 번 더 빠졌다가 이걸로 단번에 넘어서 지금 요 고점을 돌파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항을 돌파하니까 눌림을 주고, 눌림에서 이 돌파된 저항이 지지가 받으니까 상승을 하고, 이걸 다시 재차 상승을 돌파를 시켜버리니까 이 앞전에 있던 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지지선 영역에 와 있는 거예요, 월봉을 보면요. 자, 그런데 이 대장주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대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대신증권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바닥이죠,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돼요? 일봉상으로 보면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지금.
52주 신고가. 일봉상으로.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신증권 이미 여기 고점을 돌파한 거죠. 이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여기 앞서 있던 요 고점을 돌파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 돌파를 했다가 눌림목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다렸다가 요 가격대가 오면 좋은 가격의 매수대가 되겠죠. 자, 이 종목뿐이니까요. 자, 먼저 갔던 대장주 키움증권이 쉬는 동안에, 자, 신영증권이라는 종목들 볼까요? 자, 일봉이에요. 얘도 신영증권이 대장주가 쉬고 있는데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합니다. 자, 이거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한꺼번에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기 좋게 제가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는 자, 이렇게 또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요 앞전에 있는 거를 지워버리고 차트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자, 맨 위에 게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지난 1월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든가 대신증권이라든가 신영증권은 어떻게 됩니까? 밋밋하죠. 높이가 밋밋해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여기서 고점을 강하게 뚫고 어떻게 돼요? 조정을 주죠. 근데 얘네는 옆으로 해서 계속 횡보, 물량 소화를 아주 견조하게 시키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키움증권은 지금 먼저 갔던 대장주는 잠깐 쉬는 동안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났어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오늘, 지난 주 후반부터 해서 형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얘들을 다시 한번, 이건 일봉이고요. 자, 얘들을 자, 월봉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월봉을 보면요. 자, 월봉도 자, 아까 봤던 그림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다 지워 볼게요. 그 외에 캔들 외에는. 자, 보시죠. 자, 지금 보면은 키움증권은 맨 위에 게 키움증권인데 얘는 신고가를 먼저 냈었죠. 대장주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후발주에 있던 뭐 신영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신고가가 저 위에 있어요. 자, 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터닝을 하고 있죠. 이제 앞에 있는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저항선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가보면요.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키움증권은 이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들은 여기까지 영역이 남아 있고, 얘는 이제 돌파를 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돌파하려고 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그런 절차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종합 주가 지수가 오른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된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 돈을 버는 쪽은 어디입니까? 증권회사다. 근데 증권회사인데 얘들 중에 키움증권이 굉장히 많이 대장주가 먼저 돌파를 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후발주로 해서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게 현재의 증시다. 반도체도 그러죠. 반도체도 보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후공정 업체,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한미 반도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머뭇대면서 안 간 것들이 한 번에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일봉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이후에 조정을 주는 자리를 좀 기다리다 보면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텀에서 수익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곧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그런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마음 급하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매매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차분히 최근에 증권주의 고점 돌파한 것들, 고점을 돌파하면 앞선 저항을 돌파하기 때문에 저항 돌파하면 어떻게 돼? 눌림목을 준다 그랬죠. 그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보고 또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편안하게 또 수익 구간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러한 박스 장세는요, 대부분 대장주가 좀 쉬어갈 때 그 밑에 있는 업종의 후발주들이 실적이 계속 견인이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탁금과 그런 이 시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상승장의 구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증권주도 눌림목 올라가는 거 계속 쫓아가지 마시고 이미 신고가 낸 거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들을 보실 때, 증권주를 보실 때 결국은 중소증권사 중에 아직 못 간 것들 또는 신고가를 냈는데 눌림목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것들, 그런 쪽으로 초이스를 하고 좀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한번 잡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뭐 뻗쩍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저희 투구달 영상에서 지난번 이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오늘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권업종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해서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께 손쉽게 상식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튼 월요일 첫 주의 이제 첫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팁을 하나 드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투자 습관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영상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